혼자 밥 먹기 두려운 당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정약용이 알려주는 혼밥의 지혜, 지금 확인하세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불편하신가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나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 외로움이 밀려오나요? 많은 분들이 혼자 식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 정상이고, 혼자 먹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정약용 선생. 40세의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홀로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대부분의 식사를 혼자 해야 했죠.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따뜻한 기억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아이들의 제잘거림, 형제들과의 담소, 그 모든 것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 선생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 한 그릇에도 삶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고요한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밥을 먹는 시간. 그 시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대화를 이어가거나 분위기를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가족과는 식구들과, 친구들과 어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합니다. SNS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바로 그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이 아닌 내 취향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로 식사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 아닌 내 기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간단한 죽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그 한 그릇을 천천히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깊이 느끼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작은 일상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즐기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식당에 혼자 가는 것, 카페에 혼자 앉는 것, 영화관에 혼자 가는 것을 꺼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입니다. 친구도 없나? 외롭나? 불쌍하네. 이런 시선이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사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싶으면 당당히 혼자 먹고, 함께 먹고 싶으면 함께 먹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판단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모두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얼마나 천천히 먹을지도 스스로 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동료들이 가자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먹어보세요. 급하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음식에 집중하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 입 한 입 삼킬 때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존중의 시작이다. 혼자여도 정성껏 차린 밥상은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먹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후다닥 먹거나 라면으로 때우거나 심지어 굶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먹는데 뭐하러 신경 쓰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대충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나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혼자여도 좋은 음식을 골라 정성껏 먹는 것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양의 번화함, 사람들의 왁자지껄함에 익숙했던 그에게 유배지의 고요함은 낯설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주는 선물을 발견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을 수 있었고 진정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도 물론 좋습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죠. 하지만 혼자 먹는 밥에는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대화 대신 사색이 있고 웃음 대신 평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루 종일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사무실의 전화벨 소리, 동료들의 대화 소리, 거리의 차량 소음, 지하철의 안내 방송, 집에 돌아와서도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확인합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고요함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고요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고요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을 치우고, TV를 끄고, 이어폰을 빼고, 그저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에게 평온을 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큰 행복을 찾는다. 거창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화려한 요리를 먹는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집에서 간단히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마실 때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를 느껴보세요. 정성껏 지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 쌀알의 단맛을 음미해보세요. 아삭한 김치를 씹을 때 그 청량한 맛을 즐겨보세요.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여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는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야 하고 분위기를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먹을 때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천천히 먹고 싶으면 천천히 먹고 빨리 먹고 싶으면 빨리 먹으면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 창밖을 바라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로움, 이 여유로움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번잡한 대화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숨을 고르는 시간. 이 시간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줄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시간이 쓸쓸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책과 사색을 벗삼았습니다. 유배지에서 홀로 식사할 때 곁에 책을 두고 한 구절을 읽고는 음식을 한 입 먹고 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책이 그의 식탁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 수도 있고 좋아하는 영상을 볼 수도 있고 팟캐스트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손을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생각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마음이 끌리는 재료를 꺼냅니다. 간단한 요리라도 정성을 들여 만듭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를 굽더라도 정성껏 굽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담고 국을 담습니다. 좋아하는 그릇에 예쁘게 담아봅니다. 식탁을 깨끗이 닦고 조명을 조절합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좋아하는 영상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혼자 먹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같은 의식을 반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죽을 끓여 먹고 책을 읽고 글을 쓰셨습니다. 이 일상의 반복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의미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에 나만의 의식을 더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먹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자리나 조용한 구석 자리. 그 자리가 그 사람만의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먹을 때 항상 좋아하는 접시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쓰는 그릇이 아니라 혼자 먹는 날을 위한 그릇. 그 그릇이 식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먹을 때 촛불을 켭니다. 작은 티라이트 캔들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것이 외롭지 않고 낭만적이 됩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방식으로 혼자 먹는 시간을 꾸며보세요. 그러면 혼자 먹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큰 소리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환경에서는 작은 소리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운 환경, 바쁜 일상 속에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피곤하다는 신호, 아프다는 신호,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마음이 전하는 메시지도 듣지 못합니다. 슬프다는 감정, 외롭다는 느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밥을 먹을 때는 다릅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말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음식보다 가벼운 음식이 당긴다. 매운 것보다 담백한 것이 좋다. 뜨거운 것보다 시원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말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외롭다. 무언가 불안하다. 답답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바쁜 관료 생활을 할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고 마음이 힘들어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었고 마음이 슬프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신호에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어디가 불편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좋은 그릇에 담아 먹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고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먹을 때 빨리 먹습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서둘러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에 익숙해져서 천천히 먹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몸이 소화할 시간을 주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단순한 한 끼가 최고의 만찬이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보다 집에서 정성껏 지은 밥 한 공기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실패로 여깁니다.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외로운 사람, 인기 없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스스로와 친해지는 자가 행복하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모르고 자신과 가장 불편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시간을 채울 수 없어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고 SNS를 확인하고 누군가와 연락하려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자신의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신과의 대화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은 바로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천천히 먹으며 나만의 속도를 발견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며 나만의 평온을 느낍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관직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켜야 할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절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유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현대인들도 이런 자유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당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 혼자 먹는 것부터,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먹는 것부터, 익숙한 동네 식당에서 혼자 먹는 것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면 어디서든 당당히 혼자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다들 자기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혼자 먹든 여럿이 먹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혼자만의 시간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 없이도 괜찮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됩니다. 위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여야 할 친구였습니다. 유배 초기에는 고독이 적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이 그리웠고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 예전의 삶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과 친해졌습니다. 고독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고 깊은 사색을 했고 위대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만약 한양에 그대로 있었다면, 바쁜 관료 생활을 계속했다면,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런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독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독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의 삶이 맞는 방향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빨리 먹는다고 나도 빨리 먹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음식을 먹는다고 나도 그래야 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완전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오전에 글을 쓰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산책하고, 저녁에 다시 책을 읽는 일상.
이것이 그만의 리듬이었고 이 리듬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통해 나만의 속도를 발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혼자만의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일상의 행복이 됩니다. 혼자 먹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되고 혼자 있어야 평온해지고 혼자 있어야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독을 받아들이고 고독과 친해지고 고독을 즐기세요. 그러면 고독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남에게도 귀함을 받는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혼자 먹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먹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나는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음식을 음미하며 먹으세요. 각 음식의 맛을 느끼고, 식감을 즐기고, 향을 맡으세요. 이것이 진정한 식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혼자 먹는 시간을 나를 위한 투자,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라보세요.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 이것이 혼자 먹기의 미학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음식에 집중하세요. 이 한 입이 당신의 몸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이렇게 사셨습니다. 온전히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미래의 복귀를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위대한 18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혼자 먹는 시간들도 그렇게 쌓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혼자 먹으며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모여서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과 편안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혼자 좋은 음식을 차려서 천천히 먹어보세요. 휴대폰을 치우고, TV를 끄고, 오롯이 음식에만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이 평온함, 이 자유로움, 이 충만함을. 이것이 혼자 먹는 밥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혼자 먹는 시간을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먹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혼자서도 충만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